한겨울TV의 한겨울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석사 논문 쓰는 법 일정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학부 과정을 자퇴를 했던 관계로 석사 논문을 쓸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논문을 써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려주는 뭐 제대로 된 선배나 아니면 동기들 조언은 좀 얻긴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나 뭐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이런 거는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논문 쓸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도 되게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나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2월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나 학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논문 주제에 따라서도 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년 동안 썼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통과 일정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는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일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니, 혹시나 전반기에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9월을 3월에 대입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기 시작 전, 그러니까 9월 전입니다. 9월 전에는 저는 지도교수님과 2주에 한 번씩 면담을 했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거의 이제 실험 같은 것들이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월 전에는 우선 논문 주제를 잡고 1장과 2장을 다 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장과 2장을 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내용편에서 또 따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구의 필요성, 선행 연구, 대략적인 논문 절차,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논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논의들을 전부 마무리해 놓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9월 전에 1, 2장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4개월 정도는 잡아야 좀 넉넉하게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준비 기간이 4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정도를 잡아서, 그러니까 9월부터 논문을 이제 쭉 통과를 할 거면 7월부터 준비해서 12월까지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9월 전에 7, 8월 2달밖에 없는데, 2달 동안에 연구의 필요성 작성하고 선행연구 다 모아서 선행연구 추리고 이론적 배경 쓰고 또 뭐 필요한 논의 같은 거를 다 마무리까지 짓는 데까지 2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업으로 논문만 쓴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땐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은 한 4개월 정도를 잡아서, 그러면 7, 8월 이전 학기죠. 전 학기 한 5월쯤 전부터 이미 교수님하고 논문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고, 5월쯤부터는 주제를 정해서 이제 선행 연구들 막 모으고 연구의 필요성 관련된 자료들도 모으고 얼추 막 자료를 모으고 조금씩이라도 뼈대를 잡고 쓰고 있는 와중에 이제 6월에 학기가 끝나면 7, 8월을 거의 이제 전업으로 쓰다시피 해서 한 4개월 정도는 써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점 이수를 완전히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논문만 쓰는 것을 1년 동안 썼는데, 만약에 학점 이수를 하고 있으면서 논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월 전이라고 하면 학기 중이겠죠. 아마 몇 학점인지 몰라도 얼추 학점이 남아있는 상태로 학기를 들으면서 5월 전쯤에 이미 논문 주제를 교수님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5월쯤부터는, 그러니까 얼추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수업을 막 들어가면서 논문을 써가면서 이렇게 가려면 굉장히 빠듯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한 7, 8개월이 아니라 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본인이 일까지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더 기간을 여유롭게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9월 전에는 1, 2장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 등록 및 연구계획서 등록입니다. 9월에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저는 지도교수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했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의 경우는 저는 지도교수님께서 아예 심사위원분들을 면담할 때 정해 주셨어요.
야, 내가 이분하고 이분한테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이분들 심사위원으로 등록을 하고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메일 한 통씩 드려, 뭐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 선정은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의 경우는 역시나 그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 연구 계획서는 제 논문에, 그러니까 뭐 네 논문에 그 목차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던가 아니면 연구의 필요성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제 연구의 필요성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연구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심사위원은 등록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지원 시스템인 연세 포탈에서 진행을 하고 연구 계획서 등록도 연세 포탈에 직접 입력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9월 학기가 시작되면 심사위원 등록하고 연구계획서 입력만 하는 게 아닙니다. 9월이 시작이 되면 심사위원 등록, 연구계획서 입력을 함과 동시에 1, 2장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예비 실험에 대한 준비, 어떤 도구, 어떤 연구 도구를 가지고 실험을 준비를 할 건지를 교수님하고 계속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구인을 해서 예비 실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논문 발표회입니다. 논문 발표회는 말 그대로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는 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필수였습니다. 석사 과정 이상부터는 그냥 필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해야 됐었고요. 보통 논문 발표회에는 지도 교수님하고 학생들 몇 명 그리고 학과 조교분들이 보통 참석을 합니다. 논문 발표회는 보통 PPT로 발표를 많이 하고요.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나면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의견을 주고받던가 아니면 지도 교수님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논문 발표회는 보통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저는 10월 10일에 했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10월 5일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논문 발표회 같은 경우는 논문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뭐 점수를 매긴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긴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논문 발표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기 중에 본인이 논문을 쓰기 전에 학기 중에 시간이 있을 때 아마 학과에서 메일이 올 텐데 논문 발표회가 있다라고 하면 가서 한번 참관을 드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참관을 했었습니다. 논문 발표회의 내용은 어디까지 했었냐면 저는 예비실험 결과까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실험 결과까지 작성을 해서 PPT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논문 발표회 일정에 맞춰서 예비실험까지 마치는 건 아니고 저는 일정을 조금 서둘러서 마치고 발표까지 했는데 대략 그 정도까지 발표를 합니다. 예비실험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저는 조금 서둘러서 예비실험 결과까지 들어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논문이 통과가 돼서 본심사까지 가서 석사 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쓰고 있는지를 예비로 심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비심사 기간은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달 정도를 잡는데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저는 되게 많이 답답했었거든요. 제가 상상을 했던 건 뭐였냐면 한 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이 기간 초반에 학생을 불러서 새 심사위원분들이 그때까지 작성해 놓은 논문 원고를 보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새 심사위원분들에게 각각 계속 수정본을 보내서 세 분이 다 통과를 이 기간 안에 시켜주면 통과고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예비심사는 날짜를 하루 정해서 예비심사 원고를 가지고 새 심사위원분들이 피드백을 주고요. 그걸로 끝입니다. 조금 허무하죠? 그러면 예비심사 통과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뭐 예비심사 끝날 때 넌 통과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기가 논문을 허술하게 준비를 해서 갔다라고 치면 아무래도 피드백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싶으면 떨어지는 거냐? 그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심사 통과시켜 놓고 정 안 되면 본심사에서 떨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조금 허술하게 쓰였다 할지라도 많은 피드백을 받고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문을 허술하게 준비한 학생들은 멋모르고 예비심사 들어갔다가 소위 교수님들한테 탈탈 털리고 멘탈까지 털려가지고 본심사까지 그 피드백을 다 완수할 자신이 없어서 논문 쓰던 학기를 예비심사까지만 통과를 하고 본심사를 다음 학기로 미루곤 합니다.
예비 심사는 보통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비심사 원고는 원래는 프린트해서 새 심사위원분들께 직접 갖다 드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메일로 보내드렸었습니다. 메일로는 한글 파일하고 PDF 파일 둘 다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제가 예비 심사를 완성을 해서 새 심사위원분들께 보냈던 거는 10월 16일.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완성한 날짜는 예비 심사 원고를 완성한 날짜는 10월 16일. 예비 심사는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 합격을 확인을 했던 거는 10월 29일이었습니다. 예비 심사 원고의 내용은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 부분은 지도 교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비 실험 결과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예비 실험 결과까지 써서 예비 심사 원고를 마무리해서 새 심사위원분들께 보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목차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큰 뼈대는 다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고 참고 문헌도 예비 실험까지 쓰인 것들은 모두 수록을 했고 다만 국문요약, 영문요약, 부록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제출을 했다 할지라도 뒤에 계속 수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논문이 예비 심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본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잘 몰랐던 터라 제가 또 혼자 막 이렇게 서둘렀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논문을 썼기 때문에 좀 이걸 일찍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7월 말 정도가 됐을 때 나는 그 예비 실험 본 실험까지 다 끝내고 8월까지 결론 빼고 다 써야지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막 이걸 서둘러서 쓰느라 전전긍긍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계획이었던 거죠. 왜냐면 예비 심사 때 예비 실험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피드백을 받아서 본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 10월 달에 예비 심사를 보기도 전에 내가 8월까지 결론 빼고 다 써놓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느라 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예비 심사 때까지도 지도 교수님을 포함해서 새 심사위원분들 모두 논문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주제가 사실 뭐 거의 2개에 이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거 목차를 어떻게 나눌 건지 뭐 이런 거나 말씀을 해주셨지 뭐 어떤 내용에 야 표에 이거 뭐 오류 아니야? 야 선행연구 여기 뭐 이 학자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뭐 이런 정도까지 자세하게 안 봐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논문이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 심사 정도까지 보면 감이 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이 이렇게 뭐랄까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들이 사실 많이 제가 뭐 잘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드백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 심사가 끝났을 때도 저는 이렇게 하면 논문 통과하겠구나라는 감을 솔직히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지금 이 예비심사가 끝나는 지점까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심사위원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연구계획서도 등록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논문 발표에 준비해서 발표도 해야 되고요. 실험 진행할 연구 도구 만들어서 구인을 한 다음에 예비 실험을 진행하고 예비 실험 결과까지 낸 상태로 예비심사 원고를 제출한다가 되겠습니다. 실험을 안 하는 주제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과정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